한국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울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지난 16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국이 선거를 하면서 공중보건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한 말입니다. 이후 초 한국의 감염병이 강타했지만 4월 15일 선거를 연기하는 대신 국가는 개인 투표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권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들까지도 투표할 수 있게 했다며 한국의 선거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의 시행으로 유권자의 66% 이상이 투표해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도 용기를 얻어야 하며 지금부터 한국처럼 준비한다면 11월 선거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47개국이 각종 선거를 미뤘습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한국이 이 와중에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는 모습을 주목하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의 총선은 일부 지역의 대선 후보 경선 투표를 취소하거나 우편 투표를 전환한 미국과 대조된다고 했고, 독일 DPA통신은 한국이 감염병 사태에서 모범이 됐다며 여당의 승리는 국민이 정부의 방역 대책을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순조로운 투표를 가능하게 한 건 꼼꼼한 대비라고 하며 한국의 충실한 준비에 놀라움을 표시했고, 높은 투표율을 보면서 최악의 감염병도 한국의 유권자들을 막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BBC는 한국은 1952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른 나라라고 하며 한국의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또 한 번 증명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CNN은 한국 선거 현장에서 한 시민의 인상적인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한국의 한 유권자는 겨울에는 강표면이 얼어붙어도 그 아래로 물이 흘러야 한다며 바이러스가 우려되더라도 선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선거를 칭찬했지만 일본 언론은 여당의 압승에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방역에 이어 선거까지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국형 원격 수업입니다. 교육부는 16일부터 초중고 총 312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개학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미 지난 9일 중3, 고3까지 합치면 약 400만 명이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식 온라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화상 연결로 실시간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강의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토론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만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이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교과와 학교 여건, 담당 학년 등을 고려해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고르거나 2가지 이상으로 교육할 수 있고, 학생들은 집에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 가운데 28만 2,335명이 기기가 없던 것으로 파악되어 전국 교육청과 학교는 이들 전원에게 기기 대여를 14일 완료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본격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맞벌이, 한부모 등 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돌봄 교실에서 원격 수업을 듣습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처럼 초중고가 정규 수업 시간표대로 실시간 원격 수업을 펼치기로 한 해외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학교 문을 이달 29일까지 닫기로 한 미국 뉴욕주는 원격 수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습 자료나 과제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원격 수업을 시작했는데 역시 뉴욕처럼 온라인으로 학습 자료와 과제를 나눠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온라인 화상 및 실시간 전화 수업은 장애 학생 등 취약 계층에게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4월 초에 원격 수업을 도입했으나 고교생의 10% 이상, 초등학생의 40% 이상이 수업에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LA는 공영방송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가정에 송출하고 있고, 네트워크 환경 때문에 실시간 수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무기한 휴업 중인 프랑스도 원격 수업을 시작했지만 미국처럼 강의 영상과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원격 수업을 시작한 지 2주가 넘은 3월 말까지도 10% 가까운 학생이 원격 수업에 제대로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정상 개학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 학교 휴업에 돌입한 싱가포르도 학습 자료를 주고받는 수준의 원격 수업만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년 학교급별 순차적 개학을 준비 중인 중국은 원격 수업도 우리처럼 쌍방향, 단방향으로 병행할 방침이지만 중국 당국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서 각 가정에서 알아서 기기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부 학교에서만 개별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범 도입했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미에현 스즈카시에
한 초등학교 개학식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있고 교사만 영상에 나와 수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네티즌들은 가짜뉴스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17개 학교가 각 교실에서 프로젝터로 수업을 진행하며 교사만 집에서 수업을 송출하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는데 일본은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원격 수업을 정기 수업으로 운영하는 한국식 온라인 수업을 최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한국만이 제대로 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IT 인프라도 잘 깔려 있어서 전면 원격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감염병의 위기 속에 방역과 선거, 이제는 온라인 수업까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놓고 한 미래학자는 현재 전 세계는 방향키를 완전히 잃었고 한국이 강력한 기회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TBS와 인터뷰를 가진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글로벌 확산 사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며 서구 모델 중 한국이 따라갈 모델은 이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모델은 수명이 다했으며 이제 한국은 빠른 움직임으로 전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현재 한국이 잡은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미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한국이 혼자 금을 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국가의 경제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금융위기도 아니고 정치 외교의 변수도 아니라고 하면서 가장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락다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은 한 달여 비상사태를 연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약 3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리먼 사태 때에도 각 국가별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락다운 상태가 지속되자 당시 금융위기 때의 3배 정도가 더 큰 피해를 예상하며 올해 2분기와 하반기는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현재 상황이 매우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 부양책을 쏟아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수많은 산업 분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피해가 있더라도 봉쇄를 푸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 경제가 완전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 있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동시다발로 많은 국가들은 경제 기능을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는 동안에 선진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경제가 가동이 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단순히 방역만 잘해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한국산 발주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 업계 및 글로벌 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유독 한국산을 찾는 오퍼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기존에 한국 제품을 선호하긴 했으나 이제는 아예 제품 자체에 태극마크를 크게 붙이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식을 눈에 띄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다며 한국의 국격이 올라간 것을 무역 일선에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맞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공급 사슬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한국산을 원하고 프리미엄으로 대우해주기도 하는데 마침 생산 라인이나 각종 산업 관련 베이스를 한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산 제품이 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일부 핸드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려다가 전 세계적 확산 사태로 인해서 베트남행을 철회했고 한국이 방역을 잘해서 여전히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용인에 반도체 관련 연구소를 비롯해 거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앞으로 133조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 핵심 업체들도 삼성 반도체 바로 옆에 입주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가 큰 해외에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팬데믹을 비롯해 각종 위험이 많아서 결국 자국의 투자를 늘리는 모습이 많아질 것이며 앞으로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동남아행을 택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많은 공정이 갈수록 인공지능화, 자동화가 되어가므로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며 한국의 생산 라인을 확충할 경우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생기므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확산 사태와 관련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 제조업체의 국내 귀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중간재 공급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우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7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지속 관련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비대면 관련 신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복원이 화두가 된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수출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